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 특강 유료 회원님, 특별 회원님, 유튜브 소방전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의 배신이 없고 노력한 만큼 성취한다. 생생 현장 중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부와 위치 표시 등 무극성 회로 해부와 극성 및 양부 체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앞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류회로에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역방향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못 흐를 수도 있고,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 원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위치 표시 등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직류부합니다. 사이렌 같은 거, 그다음에 시각 경보기 같은 것도 전부 직류부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무극성이에요. 근데 무극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 빈 구석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해 콘덴서 이런 것도 극성이라는 게 있고요. 직류에 사용하는 전자부품인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정류회로 들어가기도 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LED하고 발광 다이오드하고 리드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는데 극성이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냐 이런 것도 알으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조치할 수 있어요. 또 양부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아야 돼. 그러면 테스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테스터가 있고 저런 테스터가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오늘 총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원은 DC라고 그러죠. DC. 결로전원은 AC라고 그러고, 방향이 일정한 거 다이렉트 커런트.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일정한 파형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파형이 있는 교류라고 그래요. 엘터너팅 커런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흐름은 전원의 플러스에서 부하의 플러스를 통해서 부하의 마이너스를 통해서 전원의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죠. 교류 같은 경우는 기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 번 플러스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플러스 파형이 있고, 반판은 360도 중에서 요게 이제 요렇게 반 원을 갖다가 우리가 180도라고 그래. 180도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180도가 있는데, 플러스 방향에 180도가 있고요. 마이너스 방향에 180도 파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합치면 원형이 되는데, 절반은 180도는 플러스 파형이 나오고 180도는 마이너스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부하에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파형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많이 쓰죠. 우리 LED 같은 데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에노드는 이제 양의 성극이라고 그랬지. 거기 플러스라고 보면 플러스에 플러스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인가하면 캐소드 음의 전극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 전류라고 그래요. 그 순방향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캐소드는 이제 음극이거든요. 네거티브.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관련된 겁니다. 에노드 캐소드는 전극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캐소드 음극에서 양극 에노드로 흐를 수가 없어. 역방향 전류라고 그래. 그런 거 흐를 수 없는 전류. 역방향. 전원을 똑바로 플러스 전극에 이제 양의 전극 에노드에 대해 연결해야 흐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제 순방향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또한 직류와 직류 전원 간의 극성을 맞추지 않으면 전류 흐를 수 없어요. 전원이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전류 흐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원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그랬지. 근데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못 흐르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직류회로부터 한번 볼까요? 직류는 방향성이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여기 이제 플러스 파형인데, 예를 들어 플러스 직류예요, DC. 다이렉트 커런트. 이것도 직류 똑같아.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직류라고 그러고 B 마이너스라고 그래. 우리 이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게 이제 직류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의미로 B 플러스 B 마이너스라고 하거든요. 직류는. 그래서 플러스 극성일 때는 B 플러스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극성일 때는 B 마이너스라고 그래. 근데 이거 직류라는 건 단자만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이거는 순방향, 이건 역방향의 전원 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위에 상단에 플러스가 됐을 때하고 하단에 플러스가 됐을 때하고 요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LED는 위에가 에노드가 P라고 했잖아. 응? 양의 방향. 캐소드는 음의 방향이야. 네거티브. 음극 똑같은 얘기예요. 캐소드나 네거티브나.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상단으로 됐을 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데 일단 전류가 방향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P형이잖아. 에노드는. 전류 흐를 수 있어, 없어? 흐를 수 있죠. 에노드가 캐소드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간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쪽으로 위에가 플러스일 때 순방향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점등된다는 그런 표시를 내가 빨갛게 표시를 한 거고,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음극인데 여기가 양극에서 이 에노드를 통해서 음극으로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에 음극에다가 플러스가 연결됐기 때문에 차단이 되는 거야. 못 흐른다. 점등되지 않았다. 그래서 빨간색을 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방향 이렇게 할 때는 순방향 전류라고 그러고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할 때는 역방향 전류다. 역방향 전류는 역방향 전압이나 역방향 전류는 역방향일 때는 이게 인가를 해도 역방향 전압을 인가해도 역방향 전류는 흐를 수 없다.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은 순방향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방향 전류일 때는 이런 전원을 이렇게 순방향으로 인가를 하면은 이런 출력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직류 부하를 작동을 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게 출력을 표시를 한 거고요. 역방향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DC라는 거는 역방향 전류를 의미한다 그랬죠. 꼭 뭐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지만은 응? 우리가 기준을 이게 플러스를 이제 순방향 전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게 마이너스 전극의 극성이 바뀌면은 마이너스 역방향 전압이야.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전류 차단됐잖아. 이거 출력이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출력이 발생돼서 부하를 갖다가 작동시킨다는 그런 의미고,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은 있는데 여기다 인가를 했는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출력이 나갈 수가 없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출력은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일 때 그럼 어떡하냐. 교류일 때 직류 부하에 전류 흐르긴 흐르는데 절반만 흐릅니다. 한번 보실게요. 교류파형, 요건 AC라고 해. AC. 주기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요게 일주기만 그린 거예요, 일주기. 일주기라고 써있죠. 플러스 파형 하나, 마이너스 파형을 하나를 하다. 일주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주파수에 따라서 이 주기의 시간이 다 다른데, 보통 뭐, 전원의 주파수는 50Hz, 60Hz 두 가지입니다. 또 뭐, 펄스에 사용하는 그런 거는 뭐, 주파수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메가헬츠도 있고, 킬로헤르츠도 있고, 이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전원의 주파수 50에서 60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60Hz라고. 이 일주기 파형 플러스 마이너스 파형이 한 번은 플러스 하나 나오고 한 번은 마이너스 나온다 그랬지. 전압의 파형이 요걸 갖다가 한 개씩 갖다 일주기라는데 60Hz면 60개가 요런 게 일주기가 60개가 있는 거예요. 1초 동안에. 그럼 요게 60분의 1초 동안 일주기라는 거는 60Hz에서는 60분의 1초 동안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나오는데 요 반 플러스 파형이나 마이너스 파형은 120분의
절반이니까 60분의 1초의 절반이니까 120분의 1초 동안에 발생되는 플러스 파열 또는 마이너스 파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교류를 갖다가 극성이 있는 직류구화. LED는 요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직류구화라는 얘기야. 양극과 음극이 있으면은. 그렇지만 이거는 전압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나오죠. 그럼 플러스는 순방향이라고 봐야 돼. 물론 이게 극성이 바뀌면 이게 순방향이 되겠지. 이쪽이 양극이 이쪽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순방향 전압이 인가된 거예요. 그럼 순방향 전류가 되겠지. 이거는 흐르니까. 여기 양극이죠. 플러스죠. 못 흘렀잖아. 그러면 요게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반파가, 플러스 반파가. 자, 이번에 플러스가 들어와서 제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파잉이 되면 전류가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압의 극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플러스가 이쪽으로 뒤바뀌겠죠. 위아래가. 밑에가 플러스가 되면 전류가 어떻게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양극이어야 되는데, 아까는 플러스에서 양극으로 가서 흘렀지만, 이번에는 플러스에서 음극으로 되니까 못 흐른다. 출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응?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잘 아셔야 돼. 근데 여기 이제 이거를 LED가 여기 왜 위에만 절반만 이렇게 칠하고 아까 이렇게 세로로 절반했는데 아까 순방향일 때는 직류 전원에서는 예? 순방향이 흐르고 역방향 때는 못 흐르니까 이렇게 세로로 흐를 때만 이쪽에 빨갛게 표시를 했지만 이거는 수직으로 표현한 게 왜 그러냐. 내 주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파형 하나, 마이너스 파형 하나 있는데, 플러스일 때는 반파, 일주기의 절반은 이렇게 발광이 되고, 일주기의 역방향엔 발광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직류에서 아까 순방향에서 계속 흐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 밝기하고 여기 전체가 들어오겠죠. 밝기하고 요거는 플러스 파형, 마이너스 파형에서 플러스 파형일 때 절반만 나오니까 밝기가 어떻겠어? 절반의 밝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전압을 인감. 그리고 직류일 뿐이지 전압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 RD라고 그러는데 분압 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LED에 전격 전압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전격 규격표를 보여드리겠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색깔마다. 그래서 고유의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 그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전원 전압과 이 LED가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압을 시켜. 예를 들어서 여기 3V면은 이게 10V 전원을 여기 7V를 만큼 전압을 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V 인가가 되겠지. 이게 3V 전격이면은 전원은 10V일 때, 만약 5V일 때 3V니까 여기 2V만 분압시키면 여기 3V가 되면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되잖아. 이렇게 분압장을 그래서 달아주는 거고. 이제 이해하셨죠? 교류일 때 똑같은 전압으로 똑같은 전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 직류일 때가 밝다. 직류일 때는 전격 그 전류가 흘러가지고 전격 밝기가 나오지만 이건 절반밖에 안 나와. 그만큼 흐리다는 얘기지.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런 게 전해 콘덴사라고 그러는데 종단장 다는 그 저항이 있죠. 색깔 저항인데 그것도 저항이지만 또 시멘트 저항이라든가 건선 저항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저항류는 극성이 없어. 극성이 없고 히타도 극성이 없고 그다음에 세라믹 콘덴서 이렇게 생겼죠. 조그만해요.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것도 있고 절반만한 것도 있고 조금 약간 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극성이 없어. 근데 극성이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여기 마이너스 이쪽 리드가 마이너스만 표시돼요. 전해 콘덴사. 요거는 극성이 있어. 한쪽에 마이너스만 표시돼 있어. 그 나머지 반대편은 플러스란 얘기지. 그리고 리드가 길어. 플러스는 일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게 길게 세로로 되는 거는 길이가 똑같아서 재봐야 돼. 테스타로. 재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요건 리드가 길죠. 한쪽이 LED 같은 경우는 기른 쪽이 플러스 전극이요. 에노드라는 얘기야. 에노드. 에노드가 포지티브라고 그랬지. 에노드. 요게 짧은 쪽이 캐소드 음극. PN. 이 P는
양의, 요건 N은 음의 그런 뜻이겠죠. 이것도 양극, 음극이라는 뜻이고. 기른 게 양극이다. 플러스라고. 이 플러스 전원을 인가해야 전류가 흐른다. 동작한다. 반대편이 마이너스고. 그런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 써 이렇게 여기다 주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그 콘덴사도 전화 콘덴사도 한번 봅시다. 플러스가 길죠. 마이너스 쪽이 짧고. 요것만 봐도 기른 쪽이 플러스다 알 수 있잖아. 요건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게 많이 봤죠. 어디서 소화전 발신기함이나 단독형 발신기함에 보면 이렇게 전면에 위치 표시 좀 붙어 있잖아. 나 여기 있어. 불났을 때 여기 발신기 누르세요.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커버를 딱 벗겨놓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요 안에. 그래가지고 좀 안에 이거 기판이 표시등 자체가 워낙 작은데 그 안에 요게 표시등에서 요런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갔어. 내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 다이오드는 무극성이라고 했지. 다이오드 D1에서 D4까지 4개의 다이오드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회로를 구성한다고 그랬지. 매트릭스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로를 매트릭스라고 그래. 그래서 이 4개가 다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극성 회로가 D1에서 D4로 이제 구성된 무극성 회로가 설치된 이유는, 여기 전선이 이렇게 연결한, 이게 지금 전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납땜이 돼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 바깥쪽으로 리드선이 나와 있어. 바깥에 빨간색이죠, 2개 다. 그래서 직류 부하의 무극성 회로가 이렇게 내장되었을 거예요. 배선 색깔이 똑같아. 이것만 봐도 색깔이 똑같아. 이 안에 다이오드 4개가 있어가지고 무극성 회로구나. 그래서 무극성 회로가 왜 존재하냐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 설명하지만, 직류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 이 회로가 직류 회로를. LED 자체는 직류 극성이 있습니다. 여기 극성 있죠. 위에가 플러스고 이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에노드, 밑에가 그 캐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노드는 양극, 캐소드는 음극. 그 양극에 플러스가 연결되고 음극에 마이너스가 연결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극성이 바뀌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무극성 회로를 딱 놓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던,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압이 연결되겠지, 직류가.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가 연결될 것이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연결해봐. 작동이 안 되잖아. 그 일일이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연결하던 여기다 플러스를 연결하던 2개의 각각, 이쪽에 연결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D1, D2라고 그래봐. 예를 들어 D1하고 D2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 LED를 동작시키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고, 이쪽이 플러스가 연결됐을 때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D3, D4를 통해서 이 길이 매트릭스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 순방향으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데나 전극에 구애받지 말고 연결하라, 그런 의미예요. 무극성 회로가 있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은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째만해. 이런 거는, 요건 이제 크기가 이제 전격 전류라는 게 있어. 1A, 뭐 2A, 3A, 6A, 뭐 10A도 있고, 뭐 20A, 50A, 뭐 커요. 그런 건 전격 전류가. 요게 이제 전격 전류가 크면 전류가 그만큼 대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적으면은 소전류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전류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만 0.1 몇 암페어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주 헷갈리는데, 빨간색이 검은색이 있는 게 요게 마이너스예요. 캐소드, 네가티브, 음극, 이쪽이 반대편이 에노드, 포지티브, 양극. 요거는 이제 그 은색으로 검은색에 대해 이렇게 요거 은색 칠해졌잖아. 이 고개 캐소드, 음극, 저기 반대편이 에노드, 양극.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감압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감압저항. 이 2개를 달 필요 없고 하나로만 해도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간단한 건데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고, LED 아까 그 회로를
우리 위치 표시등 레벨 요게 D1, D2, D3, D4잖아요. 요거는 LED는 가운데 하나 하얀 거 있었죠. 불 이제 전류가 흐르면 불 들어오는 거. 이 불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이쪽 그 빨간 그 커버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거예요. 있잖아. D1, D2, D3, D4. 이게 이제 R이 두 개가 저항이 색깔 저항이 우리 중단장 그런 종류의 크기도 비슷해요. 값만 틀려요. 요거 2kg짜리 두 개를 연결했더라고. 그다음에 여기 발광 다이오드 하얀 부분이. 그래서 여기 전류가 순방향 여기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흐르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라고 그래. 그래서 기호로는 LED라고 기억하셔야 돼. LED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번 설명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냈죠. 똑같은 회로인데 여기 LED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여기 에노드 쪽에 플러스가 연결돼 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가 연결되면 전류 못 흘러요. 또 캐소드 에노드 쪽에 하여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 선을 직접 여기 다이오드에다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 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다가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 연결하면 못 흘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처럼 에노드 쪽에 플러스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고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 전원이 연결되면 아까 설명했잖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무극성 회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원리가 어떻게 극성이 바뀌는데 어떻게 흘러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PW라는 전원이 파워 뭐 그런 의미예요. 파워 연결하는 선, 전원 연결선 쉽게 얘기하면 PW1이 있고 PW2가 있어. 응? PW1에 플러스를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 요게 PN이잖아. 에노드, 요거 다이오드잖아. 이건 다이오드 기호고 여기다가 요렇게 원형에다가 요렇게 반짝거리는 번개 표시하면 이건 LED요. 발광 다이오드, 이건 일반 다이오드. 이 극성은 똑같아. 여기 봐봐. 화살표를 생각하면 되지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흘러 들어간다 그랬잖아. 여기가 에노드가 되겠지? 캐소드가 되고. 방향을 본다면. 여기 나가는 쪽이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들어가는 쪽이 에노드야. 여기 에노드, 캐소드, 에노드, 캐소드 쉽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들어가는 쪽이 에노드지, 나가는 쪽이 캐소드고. 우리 기호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자 플러스가 인가가 되고 PW1에 PW2에 마이너스가 전원 24V가 인가됐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이쪽을 보자고. 여기는 역방향이잖아. 못 흘러 들어가잖아. 저 막고 있잖아. 죽어도 못 가. 고춧가루 뿌리지. 그러니까 여기 어서 오세요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가지. 여기 못 가요. 그래 나도 안 가. 그럼 어디로 가느냐. 저항은 극성이 없어요. 여기 흘러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개인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랬잖아.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헷갈릴 것 같지? 천만에. 전류라는 놈은 영특해요.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 길이 두 군데가 있어도. 이쪽으로도 길이 있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잖아. 플러스 방향이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냐 가보자. 플러스네. 에이 괜히 갔어. 이쪽으로 한번 가봐. 이쪽으로 가봐. 여기 플러스네. 괜히 갔어. 어디요? 그럼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잘 왔네. 여기서 전원이 수고했어요. 박수 짝짝짝. 여기도 아이고 고마워요. 불 반짝반짝거리고. 점등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 상단이 플러스일 때 PW 안에 그러면 PW 안에 마이너스 PW2 선에 전원선에 플러스를 DC 24V 인가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른다 그랬잖아. 아까는 플러스가 위니까 위에서 이렇게 흘렀지만 지금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흘러보자 이거. 길이 어디요 이게? 일로 갔어. 여기 뭐 깡패 같은 녀석이 여기 길 막고 있네. 못 가지. 오케이 갔어. 여기도 막고 있어. 에이 너 뭐 막는다고 못 가냐. 한번 가보자. 여기 기다리고 있잖아 날. 그래서 기다리고 딱 왔어. 마찬가지요. 이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쪽이잖아. 이쪽에. 다시 아까 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에이 여기 가봐야 소용없네. 이쪽으로 가네.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상단에 플러스일 때도 불 들어오고 LED가 밑에가 플러스일 때도 불 들어오고.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요게 상단에 이 플러스가 인가되면 D1하고 매트릭스가 이 전류 흐름으로 보내면 D2가 매트릭스 회로가 되는 거고. 자, 하단에 플러스가 전원이 인가되면은 D3하고 전류 흐름으로 볼 때 이퍼가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저항이 왜 두 개가 달려 있느냐. 2.2kg가. 2kg짜리가. 이게 RD1이 2kg, RD2가 2kg예요. 예? 왜 두 개씩 달려요? 그러면 이 저항은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쫙 이렇게 직렬로. 그럴 경우에는 2kg 플러스 2kg는 얼마야? 그냥 더해주면 돼, 직렬. 4kg면 4kg. 그럼 하나로 달지 왜 두 개 달았어? 이유가 있지. 다 괜히 이게 한류로서 두 개씩 이렇게 다른 건 아니란 얘기지. 뭐냐? 우리가 저항값이 정확하게 이게 주문 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성복이 있듯이 딱 그 표준이 있잖아. 뭐 105, 어리둘레가 뭐 90, 95 뭐 이랬듯이 이 저항값도 다 뭐 1옴부터 2옴, 3옴, 4옴 뭐 쫙 해가 1000옴 1kg잖아. 1001옴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지. 많이 쓰는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기성품. 그럼 4.7kg는 있어. 4.7kg.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거. 그러면 2kg 플러스 2kg면 4kg인데 4kg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이해되시죠? 2kg짜리 두 개를. 그래서 이 4kg를 해야 여기에 전격 전압을 맞출 수가 있게 되면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4.7kg로 하게 되면 저항이 크면은 불 밝기가 적어지겠지. 전류가 줄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최대한 밝기를 이렇게 전격에 맞는 밝기를 이렇게 충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4kΩ이라는 저항값을 충족시켜서 이게 4kΩ 저항이 없으니까 2kg짜리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직렬을 한 거다. 이해되시죠? 다이오드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극 식별. 전극 식별뿐이 아니라 이 다이오드가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이냐 아니면 불량품이냐 그거를 이제 양부 판별이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불량이냐 정상이냐 그럴 때도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카드형 테스터라고 그러지. 얇아가지고 시간도 있고 이거 뭐 희옥기 일제인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둘 다 멀티 테스터는 멀티 테스터예요. 다용도 뭐 전압도 재고 그다음에 도통 저항도 재고 그다음에 뭐 부자를 이렇게 떼가지고 부자 소리가 나게끔 해야 이게 선이 정상인가 아닌가 뭐 그런 대충 이거는 뭐 좁은 용도의 멀티 테스트하고 이거는 범위가 넓죠. 뭐 전류도 재고 전압 교류 전류는 못 재도 직류 전류는 잴 수가 있어. 그다음에 직류 전압, 교류 전압, 그다음에 이게 AC 볼트가 교류 전압 측정 렌즈죠. 그다음에 직류 전압 측정 렌즈. 그다음에 저항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항 렌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테스터 내부에 또 이런 그 도통이라든가 전극 식별할 때 전류를 흘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테스터 내부에 내장전지가 있어요. 내장전지.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한 3V 정도 1.5 곱하기 2개 들어가더라고요. 얇은 거 있잖아. 왜 동그란 거 단추처럼 되니까. 그게 직렬로 하면 3V가 나오고 요거는 듀얼 건전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3V 1.5 곱하기 2개 해가지고 직렬로 3V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12V짜리 건전지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태강 거는 12V가 있는데 옛날에 산미 거는 22.5V라는 건전지가 있어. 그거는 이제 R 곱하기 10kg하고 관련 있는 전압이고 이게 저항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원 이 건전지는 이 전압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류 같은 거는 이런 전원과 내부 건전지와 상관없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건전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장 건전지하고. 요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데 전원이 필요합니다.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큰 거는 두 가지 건전지가 있다. 3V, 3V와 12V 또는 3V와 22.5V의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테스타 제작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1.5 단추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두 개로 해서 3V. 여기 써놨죠, 내가. 3V.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3V 전원하고 12V 또는 22.5V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요 위에 거는 유형이 약간 서로 회사마다 약간 달라. 한미 같은 경우 22.5V 옛날에 내 기억으로는. 태광 거는 써보니까 12V더라고. 뭐 이거 안 하더라도 전압 재보면 금방 나와. 이 렌즈다 이렇게 놓고 다른 그 테스터로 전압을 직류 전압 재보면 아 여기 12V가 측정된다. 유사하게. 12V 전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2.5V가 들어있다. 3매 같은 거 재봐. 10kg. R 곱하기 10kg일 때 높은 그 전압 높은 걸로 그것 때문에 있다고 그랬죠. 12V나 22.5V가 저항 고저항을 낼 때는 전압이 높아야 된다. 아니고 저저항 뭐 곱하기 2롬에서 R 곱하기 1, R 곱하기 10, R 곱하기 100, R 곱하기 1kg까지는 3V로 가능하니까 그 3V 가지고 요 렌즈에서 저항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전원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뭐냐, 카드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유사형 멀티 테스터인데 이게 왜 유사형이냐면 요 안에 보면 스프링이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있어요. 스프링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에다가 딱 여기다가 맨 가에 눈금에다 딱 맞춰. 이거 아주 만약 틀리면은 늘어나, 이게 스프링이 왔다 갔다 하다 스프링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틀려질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이걸로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제로 어드저스트의 약자예요. 이게 0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0.4개 가잖아. 그거 비슷한 거예요. 0점을 맞춰준다. 왜냐, 0점이 기준이 돼가지고 측정값을 이렇게 딱 해야 정확한 측정값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점이 틀리면 값도 틀려지는 거지. 그래서 요게 0점이 값이 곱하기 1일 때, 곱하기 1일 때하고 곱하기 10일 때하고 이제 100, 1kg, 10kg일 때하고 어떻게 조절하냐. 저항이니까 이 단자, 이 리드끼리 쇼트를 시켜. 쇼트를 시키면 0으로 가겠지. 그러면 값 틀려. 곱하기 1에서 쇼트를 시켜보면 뭐 이만큼 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모가 됐을 경우 쌩쌩할 때하고 이제 전압이 어느 정도 좀 사용했을 때 전압이 내부 전압이 좀 감소할 때하고 제전격 전압이 나올 때하고 틀려. 위치가 0점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항 값이 커지면은 또 이렇게 점점 또 틀려진다고 값이. 그때마다 정확하게 쇼트를 시킨 상태에서 이걸 돌려가면서 여기 0점에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놓고 측정해 값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이오드나 뭐 보통 할 때는 보통 R 곱하기 1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값은 뭐 10kg 뭐 100까지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순방향 전류와 전극이 맞으면은 지침이 움직이는 거. 그렇게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값을 보지 마시라고. 여기서도 올라가 값이.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위가 틀린 게 곱하기 1이고 10이면은 똑같은 값이면은 이럴 때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처음에 헷갈렸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런 개념이 아니야. 전류가 흘러서 지침이 움직인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값을 생각하면 안 돼.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요거는 빨간색이 플러스잖아. 빨간색 리드가. 내장 연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지. 회로를 통해서 이쪽 검은 게 마이너스 리드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써놨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분명히 마이너스 여기서 표시된 거는 네거티브라고 써 있으니까. 포지티브. 양극, 음극이잖아. 전원의 양극은 뭐야? 플러스지. 음극은 마이너스라고 봐야지. 표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요거의 어떤 그 다이오드나 또 트랜지스터 이런 전류를 흘릴 때는
전류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내장 전지가 거꾸로 돼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빨간 리드에 플러스가 있지만은 요거는 빨간 흑색 리드에 플러스가 연결돼 있어요. 서로 반대지. 흑색 리드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지. 여기 내부 건전지에서 여기는 빨간 적색에 마이너스가 걸려. 그러면 여기가 기른 게 포지티브라고 그랬잖아. 양극. 짧은 게 네거티브. 그럼 여기다 플러스 전을 연결해야지. 그러니까 흑색 리드를 듣고 여기다 음극에다가 적색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는 적색 리드를 댔을 때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 움직이면은 이게 극성이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전압, 흑색 리드가 플러스라고 그랬지. 반대로 이거하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이게 예를 들어 뭐 똑같다, 리드가 똑같다. 아니면 뭐 기판에 거 빼가지고 양보를 측정할 때. 예? 그럴 때는 리드가 길고 짧고 하지 않잖아. 다 잘라서 납땜박에서 잘라서 이렇게 기판에다가 납땜한 것도 어떤 게 길고 짧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측정하라는 얘기. 검은 리드 여기다 대고 이 빨간 리드, 검은 리드가 플러스라고 그랬지. 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여기 전류를 흘릴 수 있게끔. 응? 이 플러스 리드를 흑색 리드를 대고 마이너스 리드, 적색 리드를 댔을 때 이 지침이 움직인다. 그러면 흑색 리드 된 쪽이 플러스 포지티브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에노드라고 그랬지. 캐소드.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색깔하고 똑같다 그랬지. 여기 전압이 플러스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저항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게 빨간 데가 된 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라는 얘기. 극성도 판별을 되고. 근데 반대로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정상으로 순방향이 확인이 돼서 역방향으로 전압이 됐을 때도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못 오르잖아. 극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만약에 움직인다고 파손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부 판별한다. 안 움직이면 정상이고 역방향일 때 역방향으로 했는데 흐르면 안 되는데 흘렀다. 이게 전류가 흐르니까 움직이는 거지 지침이. 그럴 경우에는 이쪽도 흐르고 저쪽도 흐르고 그러면 이건 다이오드가 아닌 것이요. 도선인 것이요. 그냥 저항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직류 부품으로서의 기능은 수명이 다한 것이다. 불량이다. 버려야 돼. 이거 몇 푼 안 가. 역방에서 흐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양부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순방향 전류라고 그랬잖아. 이제 전극 식별할 때나 그 순방향 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그런 순방향 전류하고의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 리드의 색깔이, 이 내장전지의 극성이라든가 이런 거, 전극과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근데 요거는 잘 봐야 돼. 여기에 다이오드 표시가 여기 대부분 부자 표시 있는데 그 밑에 다이오드 표시. 다이오드가 아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보면 돼.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국산에 다이오드 표시가 요 렌즈 표시에 부자 표시도 소리 난다는 도통 테스트라는 요건 저항 표시고. 근데 요게 있던 게 있었고 없던 게 있었어. 근데 요거는 그때는 분명히 측정했는데 요걸로 다이오드 순방향이 흘러가지고 전극을 식별했는데 요거 가지고 재보니까 안 되더라고. 히오키는 가만히 생각해 그런 차이가 있어. 이런 심볼이 여기 그려졌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 내 말 믿지 말고 한 번씩 해봐. 그려져 있을 때 한번 재봐. 다이오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R 곱하기 1에서 하면 이 지침이 움직이면 순방향으로 극성이 맞는 거예요. 흑색이 플러스, 흑색에 연결되어 있는 리드가 이제 에노드고 적색에 연결되는 게 캐소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반대고. 그리고 요게 R 곱하기 1에다가 순방향 딱 연결됐을 때는 이 지침이 움직이고 불도 들어와요. 여기 점등도 된다고. 근데 R 곱하기 10에서도 불은 들어와. 10까지는. 요건 밝게 들어오고 R 곱하기 1은 뭐 보통 이따가 전격표 보면 뭐 2점 몇 볼트, 3볼트 그렇다고. 여기 3볼트 전원 가지고 이제 그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R 곱하기 1에서는 흔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R 곱하기 10만 가도 절반 정도밖에 약간 흐리게 들어와요. 순방향 전류 흐를 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일반 다이오드는 무극성 회로라는 이런 일반 다이오드 있죠. 이거는
불이 안 들어오지. 당연히 요거는 LED니까 요거 자체가 전류가 흐르면 발광하는 거니까 들어오지만은 발광하지만 요거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PL 2급 반도체라고 그랬잖아. 이게 표시가 이 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캐소드라고 그랬죠. 요거를 보면 요게 에노드고 요게 캐소드고 요게 캐소드고 요게 에노드란 말이야. 전류 방향의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른다고 했잖아. 여기도 이쪽으로 올라. 응? 그런 구실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 이것처럼 발광하진 않아. 일반 다이오드는. 응? 방향성만 있는 것이고 요건 방향성도 있으면서 순방향 전류가 흐르면은 발광한다. 응?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이오드인데 왜 발광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고요. 아까 유사 얘기에다가 내가 딴 데로 했는데 이게 스프링 힘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응? 근데 여기 아까씩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늘어나면 이걸로 조절하면 돼요. 딱 맞추면 돼. 근데 이게 왜 있어야, 여기에 보면 스프링 힘에 의해 가지고 내부에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쪽으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아니면 여기 그 저항을 측정할 때 그 값만큼 이쪽으로 이제 가겠지. 이 흐르는 전류에서 이것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안에 코일이 간 게 있다고. 응? 그래가지고 그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많이 움직이고 전압이 많이 오면 높으면 높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은 측정이 안 되고 리드를 딱 떼면은 이쪽으로 유사히 스프링으로 된 그 복원력에서 이만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스프링을 갖다가 우리가 유사라고 그래. 유사 이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 힘에서 요 힘을 이기고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게 이 상태가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침 와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쫙 조인다고 이렇게 조였다가 측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복원력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유사라고 그래. 유사. 스프링식으로 이렇게 탄력 있는 스프링. 예. 유사. 그래서 유사형 멀티 테스터라고 했어요. 저항 렌즈가 1kg 곱하기 값 그대로 읽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10을 붙여서 읽으면 되고 곱하기 100 곱하기 1kg 1kg면 1000이죠. 10의 3승 그리고 10의 4승 10kg면은 발광다이오드 규격인데 색깔이 9가지네. 근데 네, 5, 6, 7, 8 9가지 맞잖아. 그다음에 우리 주황색, 등색, 황색, 그다음에 에메랄드라고 그러는데 연한 초록색,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리얼 그린이라고 그러지. 이거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그러고 이제 통상적인 초록색, 연한 청색, 연한 청색은 스카이브루라고 그러고 일반 청색은 리얼브루라고 그러고 우리 핑크색이라고 해서 핑크, 자주색, 백색, 화이트. 그래서 최소 전압이라는 게 있고 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광 다이오드의 최대 전압이라는 18V에서 2.3V까지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에서 2.3V. 전압의 밝기는 LED의 밝기는 전압에 비례하겠지. 전압이 높으면은 더 밝겠죠. 밝기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전압이 낮을 때는 아무래도 전류가 줄을 것이고, 응? 그다음에 이제 전압이 낮으니까 전류도 적게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적게 흐르겠지.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2.3V 했을 때는 50mA 정도 흐르고, 응?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20mA라고 되고 색깔에 관계없이 최대 맥시멈으로는 50mA. 근데 최소 전압, 최대 전압은 다 틀리더라고. 이렇게 약간씩 1.8V, 뭐 2.0, 1.8, 3.0, 3.4 이런 식으로 있고 최대는 2.3, 2.8, 3.6, 뭐 4.0까지 있네. 전압이에요 이게. 요거는 분압 전압 있죠 아까. 딱 맞는 전원에 딱 맞는 이 저기가 아니잖아 이게. 1.8V 뭐 이거 할 때는 1.8V 2.3V 전원을 꾸며가지고 가고 이거 할 때는 뭐 2.8V 이렇게 하는 못 하잖아.
전원이 보통 뭐 이제 요즘은 뭐 22타입이 보통 5V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신기 같은 게 24V 뭐 이렇게, 여기 아니면 220V를 갖다가 요런 LED를 동작시키는 분압 전압이 저항 값이 커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24V에 비해서 그런 값이 있다나.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어. LED 저항 계산기 이렇게 보면은 거기 치면에 나와. 구글에서 여기 보면 계산하는 요걸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 전압을 보통 뭐 2.3V 입력에 입력하는 전압 입력하는 그게 있거든. 그래서 2.3V 입력하고 1.8V 입력, 적당한 선에서, 응? 유사한 뭐 그런 선에서 저항 값을 사용해가지고 직렬로 연결하면 돼. 직렬. 이게 이제 LED고 이렇게. 그럼 뭐 저항은 여기다 달아도 되고 여기다 달아도 되고 비슷한 거 갖다 뭐 두 개로 쪼개지 말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 비슷하게 하면 돼. 꼭 안 맞아도 돼. 불안하면 조금 작은 값으로. 밝기는 흐리지만은. 전압이 높아서 좋을 거 없어요. 수명이 짧아지니까. 불안하다 그러면 저항을 조금 낮은 값으로 하나로 달되, 근사치에 낮은 값으로 하고, 조금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조금 근사치에 조금 높은 값으로 해도 상관없어. 수고했어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부터 또 보람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